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전염병으로 잠시 넣어두었던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지표를 이제 슬슬 챙겨봐야 할 시간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선진국 경제지표를 우리가 대체 왜 봐야 되냐, 이것부터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삼성전자라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기업 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지표를 꼭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선진국 중에서 특히 미국의 경제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량도 증가를 하고요,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뚝 떨어지게 되죠. 이게 뭐 거의 40년 이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과 우리나라의 수출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 자, 이건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지금 37%나 되죠. 자,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때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위축되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이걸 비교해보면 거의 뭐 30년 이상 유사하게 움직여왔죠.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때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고 주식시장도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표는 꼭 챙겨봐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미국의 경제지표를 슬슬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경제지표만 보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웃음적인 요소, 그러니까 유머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 아래 반바지나 뭐 빤스 이런 것만 입고 벌떡 일어났다 앉으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에는 일별 전염병 확진자 수와 미국 부실 기업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일드 스프레드, 이 두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봤고, 다른 경제 지표는 잠깐 신경 쓰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일별 확진자 수가 이 3, 4월에 크게 증가를 하다가 4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간, 4월간의 경제 지표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지표들은 최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이런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이제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경제 지표들은 이 5월간의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발표되는 지표들이겠죠. 아직도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나쁘게 나오겠지만 4월 대비해서 이 5월에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선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좀 빠르게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달 5월에 발표된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고요, 미래 또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제조업 등의 생산, 그리고 고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 경제학을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GDP에서 소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주류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소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경제 초보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경제 지표는 대표적으로 국내의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있습니다. GDP는 한 해 동안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더한 값을 말하죠. 그래서 GDP가 전년 대비해서 더 높게 증가했다면 경기가 호황이거나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라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했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그럼 GDP의 구성 요소가 뭐냐 보면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쓰는 정부 지출,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 수입을 마이너스 하면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커지려면 뭐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투자가 늘어나든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든지 하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수입은 마이너스니까 수입을 적게 한다면 그만큼 GDP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림과 같이
같이 현재 미국의 GDP에서 이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7.3%나 된다 이겁니다. 뭐 거의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판단할 때 GDP를 보고 그 GDP의 구성 중에서 개인 소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37.3%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근데 앞서서 제조업, 생산, 고용 등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것들이 소비에 선행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아주 쉬운데요. 제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고용이 증가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저기 일손이 부족해서 더 높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옮겨달라 이런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직을 해서 급여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때부터 못했거나 아니면 미뤄두었던 소비를 하게 되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내구 소비재의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증가할지 낮아질지는 이 제조업의 이 생산과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생산, 고용 등의 경제 지표가 소비에 연계돼서 약간 선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먼저 미국의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의 지수를 보면 41.5입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사태 때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지금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지표가 하락했다면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증시가 이렇게 장기간 길게 하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이 원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확진자 수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미리 반응해서 하락한 만큼 다음 달에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지금 이달보다는 계속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함께 봐야 할 것이 바로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은 상업, 운수, 교통, 통신, 금융, 관광업 등 이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무형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뭐 사람 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주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죠. 그만큼 서비스업도 중요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와 함께 서비스업 지수도 확인해야 경제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전미 공급관리자 협회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앞서 살펴본 제조업 지수와 마찬가지로 41.8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상당히 수축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실물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고용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회자가 될 미국 비농업 부분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했죠.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는 계절 및 작황에 따라 농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부분에서 신규로 취업자가 늘었냐 또는 줄어들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 2008년 리먼 상태 당시에 66만 명의 실직자가 나온 수준에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달 4월 한 달간 2050만 명의 비농업 신규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거의 역사에 남을 경제 지표입니다. 역시나 전염병이 원인이 아니었다면 뭐 주식시장이 거의 패닉 수준으로 장기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의 경제 지표죠. 그리고 이 지표를 보고도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거나 뭐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지표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3월달에 역대급으로 크게 급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최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농업 신규 실업자 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건 매주간 발표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지표는 가장 빠르게 고용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로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조만간 경기에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다. 이걸 꼭 기억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미국의 실업률도 급증을 하겠죠. 차트를 보시면
보시면 2007년 말부터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로의 전환이 예고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지표를 보면 2.9에서 한꺼번에 14.7%로 이렇게 실업률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경제 지표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글로벌 경기를 급격히 둔화시킨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여기 황당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됩니다. 바로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급등한 것인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서 좀 더 높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거나 스카웃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죠. 그런데 분명히 앞서서 고용 지표를 살펴봤더니 전부 다 나쁘고 지금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임금 상승률은 역사상 유례없을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바로 전염병으로 줄어든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일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비스업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레저나 소매, 교육 서비스 등의 이 부분에서 실업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일자리였기 때문에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서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급증하는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군의 경우에 구직과 퇴직이 빈번한 직종이기 때문에 일별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다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구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한 실업의 이유 대부분이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해고였다. 이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고용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해고를 하는 것일 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결국에는 상황만 좀 괜찮아지면 다시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지표, 그러니까 지난 4월간의 경제지표가 5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8.7% 감소했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3% 감소하면서 대단히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8.7, 거의 역대급으로 크게 감소했죠. 물론 역시 상황이 나아지면 소비지표도 보복적 소비에 의해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런 지표가 나온다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안 보던 경제지표들을 봐야 하는 시점이죠. 3월, 4월간의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서서히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조, 고용, 소비 등 역시나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점, 그리고 해고 사유 통계를 봤을 때 다음 달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개선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경제지표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측과 다르게 실제 지표가 더 나쁘게 나왔다면 이건 쇼크라고 말하고요. 예측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에 발표되는 이 5월간의 경제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된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것을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쇼크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거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확진자 증감의 장기 흐름을 봤을 때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할 수 있고 경제 재개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 증시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경기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경제 상황도 중장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